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마무리했고, 이번 시간은 이제 도시 내부 구조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서 최종적으로 복습 한번 해봅시다. 1번 문항 봅시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광역시의 세 구. 여러분들이 한국지리 문제를 풀다 보면 구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이 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에 대한 문제냐면 도시 내부 구조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시 내부 구조라고 이 눈치를 채셨으면 어디는 도심이겠고 어디는 부도심이겠고 어디는 외곽 지역이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접근하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지역 봅시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주어졌죠. 통근, 통학, 순, 이동 봅시다. 통근, 통학, 순, 이동은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뺀 값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값이 클수록 순 이동 값이 클수록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네, 봅시다. 그러면 가의 특징을 보니까 1995년보다 2015년도에 순 이동 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는 1995년에서 2015년 갈수록 순 이동값이 많이 떨어지고 다부터 살펴볼게요. 다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다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상주 인구는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상주 인구는 많이 있죠. 그리고 순 이동께서는 마이너스 값을 보이니까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것이죠. 그래서 상주 인구는 많다. 그러면 주거 기능을 발달했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더라. 그러면 다 지역이 바로 뭐가 되냐면 외곽 지역이 되겠죠. 외곽 지역. 이해되셨죠? 그리고 가, 나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가, 나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나 지역은 어때요? 나 지역은 유입 인구도 늘어났고 그리고 상주 인구도 늘어났죠. 상주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가 되겠죠. 근데 도심 지역은 집값이 비싸서 주거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죠. 발달하지 못하니까 상주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겠죠. 그래서 가의 특징은 뭐냐면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 그래서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발달해 있고 상주 인구가 매우 적게 나타난다. 그래서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 도심에 해당하고 나 지역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고 상주 인구도 늘어났죠. 그 얘기는 상업하고 업무 기능도 발달해 있지만 그리고 주거 기능도 아울러서 발달해 있는 부도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부산인데 부산의 지역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도심에 해당하고 다가 되고요. 죄송해요. 다가 아니라 가가 되고요. 여기가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난 시간 설명했듯이 창원시하고 가까워서 제조업, 공업이 특화되어 있는 부도심이 되고요. 부도심에 해당하고 나에 해당합니다. 문장을 풀어봅시다. 1995년에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1995년 봅시다. 1995년이면 이 시기죠. 80만큼 늘어나죠. 얘는 거의 안 늘어나죠. 그쵸? 그리고 상주 인구수는 차이가 별로 더 작죠. 그러니까 이만큼 상주 인구수는 한 10에서 20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낮에 들어오는 사람의 차이는 한 70만 차이가 나죠. 그러면 가는 상주 인구가 10만 적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70만 정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 2번이 되겠네요. 2015년도에 가는 다보다 상업지 평균 지가가 낮다. 가는 도심이고 다는 외곽 지역이니까 가가 다보다 더 높겠죠. 2015년도에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2015년도를 보니까 이때죠. 상주 인구는 이만큼이 되고요. 다는 상주 인구의 차이는
약 3배 정도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3배 정도가 나는데 면적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더 나가 크죠. 그러면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인구 밀도는 단위 면적당 인구수를 얘기하니까요. 2015년 다른 가보다 지역 내 총생산 생산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도심에 나타나죠. 그러면 주로 어디에 가장 높게 나타나냐면 가에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날 거고요. 1995년에 비해 2015년 다른 주간 인구 지수가 증가하였다. 달을 보니까 상주 인구도 감소했고 상주 인구는 늘었고 뭐가 감소했냐면 순이동값이 마이너스 값이 더 떨어졌죠. 그러면 낮에 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니까 주간 인구 지수는 감소하였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문제 상당히 까다롭네요. 까다로운데 차근히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들 매칭을 시키면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쇠구의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값이 주어졌네요. 구분하기 쉬운. 그러면 다가 어때요? 주간 인구 지수가 2015년대 가장 높으니까 다가 도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낮은 가가 뭐가 될까요? 외곽 지역이 되고, 그러면 나는 그 중간에 위치했으니까 부도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매치시키니까 여기가 다 지역이 될 거고, 여기가 나 지역이 될 거고, 여기가 다 지역이 될 거예요. A, B, C를 한번 봅시다. A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대지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임야, 그리고 C를 보니까 특징적인 게 공업용지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공업용지 됐죠? 공업용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공업용지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공업이 발달한 부도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겠네요. 부도심이 되는 거. 그리고 A하고 B를 구분하니까 이게 색깔이 명확하게 안 줘져서 구분하기 어려운데, 대지는 그냥 땅을 의미해요. 땅.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많은 지역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가장 많은 대지를 하는 건물이 가장 많은 곳은 A가 되겠죠. B의 특징은 뭐냐면, B의 특징은 여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용지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겠죠. 학교 용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주 인구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외곽 지역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치가 되겠네요.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인구수를 보니까 상주 인구를 보니까 약 55만 정도 되죠.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는 약 100 좀 미만이 되고, 그러면 55만보다 조금 더 적은 인구수가 주간 인구수겠죠. 나는 상주 인구수는 약 20만 정도 되고 주간 인구 지수는 한 120 정도 되니까 곱하면 한 25만, 26만 되겠죠. 그래서 주간 인구는 가가 나보다 많습니다. 좀 어렵죠.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좀 시간이 걸려도. 주간 인구 지수는 이렇게 안 쓸게요. 주간 인구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상주 인구수 곱하기 주간 인구 지수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의 주간 인구수는 상주 인구수가 2015년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2015년 보니까 약 55 정도 되죠. 그리고 주간 인구 비율은 한 0.9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주 인구수가 약 22 정도 되고,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는 한 1.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9, 45, 59, 45 하니까 49.5 정도 나올 거고요. 여기는 22, 44, 그러면 6.4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간 인구수는 가가 나보다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는 가보다 업무형 업무평균 수가 많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고, A는 B보다 초등학급 학수가 적다. A는 B보다 초등학교 학급수가 적다. 도심 지역이니까. C는 A보다 상업시의 평균 임대료가 높다. 도심 지역이 가장 높겠죠. 그러면 A가 임대료가 가장 높다. 임대료는 지가라 지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가는 B, 나는 C, 다는 A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차분히 좀 풀어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도시 내부 구조 문제풀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도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